이어서 고난이도 질문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본질적 질문이죠. 너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 동기하고 이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거죠. 조금 더 이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직장에 대한 것보다도 너는 왜 영업을 하고 싶으냐? 너는 왜 물류를 하고 싶으냐? 너는 왜 유통을 하고 싶으냐? 너는 왜 무역을 하고 싶으냐? 너는 왜 전기? 너는 왜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원 동기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조직, 단체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더 일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너는 다른 것보다도 왜 이 일을 왜 하고 싶으냐? 자, 예를 들어서 왜 청소를 하고 싶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왜 판매를 하고 싶습니까? 왜 상담을 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초점이 좀 좁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거는 이제 직장이나 어떤 이런 조직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사람의 일이 좀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나의 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요. 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왜 공공기관 직원이 되고 싶습니까? 자, 공무원이 돼야 되는 이유, 내가 공기업에 근무해야 되는 이유,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 또는 직업을 처음 탐색해야 되는 사람들, 직업 탐색.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한테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또는 저한테 시스템에 이렇게 글을 써 주신 분께서 한 2명 정도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준비를 했던 것은 A인데 그 A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마음의 소리라 그러면, 이게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A를 하지 마시고 다른 것 B, C, D, E, F 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뭐가 다르냐? 무엇이 차별화되었느냐? 무엇이 특화되었느냐? 라고 묻는데, 이거는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내가 평소에 뭐뭐뭐를 했던 것,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을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좀 뛰어나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죠. 또는 특화, 너는 다른 사람과 뭐가 좀 다르냐? 뭐를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콕 집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뭐 앞으로 내가 취직을 하게 되거든,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억지, 과장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담담하게 나의 경험과 경력, 자격 등등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실수했던 경험과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자, 실수했던 경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실패 사례가 분명히 이제 물어볼 때가 됐어요. 자, 그럼 실수했던 경험, 사소한 것도 실수한 겁니다.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 또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또는 뭐 이렇게 서빙이라 그러죠. 하는데 내가 수저를 모르고 완가드렸다. 물병을 먼저 안 챙겨드렸다. 뭐 이런 것부터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실수를 좀 생각해 보셔가지고, 아, 내가 이곳에 지원할 때는 요 실수 경험을 좀 넣고, 저곳에 지원할 때는 저 실수 경험을 넣는 것,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4번. 지원자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나 사물.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 뭐 그게 좋은 영향이냐 나쁜 영향이냐 그런 게 없으면은 나쁜 영향을 줬던 사람을 말을 해도 괜찮죠. 자, 만약에 이게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뭐 가족이나 이런 거, 뭐 가족 그리고 이 친인척 같은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을 얘기하는 게 나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교수님, 자, 내가 대학교의 교수가 된다면 나라면 이런 거를 안 하고 싶다. 전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뭐 대학교에서 내가 강의를 한다고 머릿속에 저 0.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0.0000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 대학교 교수님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뭐 대학 교수로 할 수 있냐? 그런 건 머릿속에 없었죠. 아예 영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나라면, 내가 만약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면 저거는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2학년 때 딱 들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일찍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좀 늦게 끝내는 분들 많잖아요. 좀 뭐 이렇게 좀 불필요한 말이라든가 했던 말을 반복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걸 싹 줄이고 차라리 일찍 끝내는 게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다. 전 그 생각을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생각이거든요. 아, 분명히 일찍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그 무개념으로 살았던 때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책만 읽어도 금방 아는 건데 굳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까? 나라면 그냥 이렇게 줄여서 수업을 일찍 끝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러한 분들로부터, 교수님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건데, 그래서 나는 강의를 일찍 끝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일찍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사물이라고 하면 책, 그 다음에 뭐 어떤 콘서트, 박물관, 전시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물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서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생활과 직장생활, 5번째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좀 곤란한 질문인데, 자, 당신은 직장생활이 우선이냐, 사생활이 우선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홍수가 났어요. 침수 피해, 물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침수 피해가 있는데, 당신의 집의 침수와 다른 일반적인 그 주민들의 침수가 됐는데 어떻게, 누굴 먼저 돌볼 것이냐, 너희 집에 침수된 걸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주민이 침수된 것을 처리할 것이냐. 공무원 시험 문제, 면접 문제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자, 이거는 정답이 사실은 없는데, 이게 직장에 좀 아무래도 지금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좀 직장 생활이 우선이다라는 답변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제 경험에 따르면. 그리고 이 사생활을, 개인의 어떤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지만 그 개인의 생활을 모두 이해해 주지는 못해요. 이게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개인의 문제를 내 주변의 조직이나 어떤 내 주변의 단체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각자의 다 뭐 어떤 고민들이 모여지게 되면은 그게 조직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 어느 쪽에 비중을 줄 것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직장 생활에 좀 비중을 둔다는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저도 이런 질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직장 생활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리더십과 펠로우십인데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펠로우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의 동아리나 뭐 어떤 장이 된다고 하면은, 뭐 학과의 과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위치인 것인가? 아니에요. 리더를 또는 자 과대표를 또는 동아리 장을 뭐 학생회장을 잘 도와주는 위치가 오히려 펠로우십이죠.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얼마나 봉사심을 가졌는지, 얼마나 똑똑하게 자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펠로우십인데요. 어쩌면 직장에서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펠로우십 개념이에요. 자, 리더십이 강하다, 리더십이 뛰어나다, 자 그것도 좋은 말인데, 직장은 일단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나 회장님 또는 창업을 해서 1인 기업의 어떤 그 대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펠로우십을 발휘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진짜 되시면요, 그 여러분들이 펠로우십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많은 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왜 펠로우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당신이 컴퓨터로 사무 처리를 할 때 너만의 요령이 있느냐. 자, 뭐 폴더 관리, 저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냥 파란색으로 돼 있고 폴더를 거의 안 만드는 사람이 속해요. 근데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만 모든 그 문서가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마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네가 일 처리를 할 때 너만의 요령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진짜 했던 그런 요령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특히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사무 처리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일 처리할 때 난 이런 요령, 이메일을 쓸 때, 전화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문서 작업을 할 때 자신만의 요령이 있다면 한 개의 사례 정도는 좀 내가 좀 자신 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다 관통하는 건 뭐예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명확성과 구체성이 모두 그 두 개가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불명확하고 그냥 대충 포괄적으로 쓰면은 이게 자소서를 읽는 사람은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소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보충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